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7장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부수리 사유, 우리가 방식 심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때 이제 부수리 처분하는 거죠. 네, 반려 처분할 때 그 부수리 사유, 반려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비교한 건데요. 자, 뭐 간단하게 좀 구분을 좀 해보면요. 일단은 동일한 경우인데 동일한 경우에 자, 한번 그 교재를 보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주체, 사람에 대한 거죠. 예, 사람에 대한 거고 5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14번이 이게 서류에 관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넘버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신설이 된 거여서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이게 서류에 관한 겁니다. 서류에 관해서 불명확히 했을 때 여기 이제 부수리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12번까지가 기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번이 이게 전자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특실 대상이 다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유의 부수리 사유에서 자, 특허법 보시면 1번부터 네, 거기 이제 5번까지가 여기 이제 청구범위 기재 유예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특허법에. 예,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심사 파트에 있는 예, 특허 여부 결정 보류 신청이라든가 특허 여부 결정 보류 신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 유예 신청과 관련해서 할 수 없는데 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 청구에서 보정 등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요게 이제 출원 파트에서 네, 분할 출원제도, 분리 출원제도와 관련된 네, 부수리 사유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뭐 읽어가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조금 이게 요 표현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인데 우리 이제 그 청구범위 기재 유예제다고 생기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출원할 때는 청구범위 없는 상태에서 출원할 때는 형식을 원래 명세서의 형식을 안 갖춰도 되는 거죠.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시 명세 이 부수리 사유는 뭐냐면 임시 명세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시 명세서로 이제 우리가 출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출원에 보정 전에 명세서 등이 있는데 이걸 보정한 경우입니다. 네, 이걸 보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중대한 하자가 된 거죠. 네, 중대한 하자가 돼서 그 부수리 사유에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비교적으로 보면 실용실환법은요. 거기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실용실환법은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이제 시행규칙 17조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뭐만 틀리냐면 이제 도면만 틀립니다. 도면은 이제 실용실환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은 만약에 도면을 첨부하지 않게 되면 부수리 사유가 돼요. 네, 우리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 사유가 되잖아요. 네, 절차무효 처분이 되는데 우리 실용실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수리 사유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인데요. 디자인 보호법은 자,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에 화체되어 있는 외관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이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도면을 미첨부했을 때 도면의 이제 파일의 형식 등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부수리 사유가 됩니다. 그죠? 네. 왜냐면 이제 도면이 사실은 이제 명세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자인은.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거나 형식이 안 맞으면 부수리 사유. 또 물품에 화체된 외관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 보호법이기 때문에 물품명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뭐예요? 부수리 사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상표법에도 이제 특유 제도가 있죠. 예, 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제도가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제도가 있고 뭐 갱신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에 이제 지정 상품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멸되는 경우에 전환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멸됐는데 갱신 등록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요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요건 이제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니까 예, 특별히 요런 경우에 이제 우리 부수리 사유로 되어 있다. 중대한 하자라는 거죠. 그죠? 비교적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깜빡하고 하나 메모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걸 메모해 두시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거기 특허법에 보면 보정 없이 재심사 청구 있잖아요. 재심사 청구하는 경우. 근데 우리
디자인 보호법하고 부수리 사이로 보시면, 자, 디자인 보호법하고 상표법에는 같은 재심사 청구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특허시공실현법은 보정 없이 재심사 청구하는 경우 이제 부수리 처분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하고 상표법에는 이런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이게.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입법 불비적 성격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재심사 청구 제도의 취지상 보정을 하고 이제 재심사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정이 없이 재심사 청구한 경우에 디자인 상표법도 부수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반려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규정을 신설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일단 아무튼 형식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의 범위입니다. 예, 추론의 범위. 추론의 범위는, 자, 우리 특허법에서는, 1디자 1추론,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의 특허 추론 범위. 예, 옛날로 얘기하면 강학상 단일성,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개정되기 전에는 1특허 추론 범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한 번에 묶어서 추론할 수 있는 범위죠. 네, 그래서, 특허법은, 네, 이게, 펜이, 네. 특허법은 1군, 그러니까 꼭 발명이 하나였을 때만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발명 여럿, 예, 발명 여러 개를 추론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1발명 1추론주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군 발명 범위로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교재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고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한 기술적 특징이 있으면, 물론 여기서 이제 이 기술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개선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 그 표현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관련은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추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발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게 되면, 네, 우리는 한 번에 묶어서 청구항이 여러 개 다항제로 기재할 수 있으니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거절되겠죠. 그러니까 발명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실용실현으로 가면 역시 실용실현도 1군, 그죠?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군 고안 1추론 제도예요. 예. 관련 있는 발명, 관련 있는 고안 여러 개를 한 번에 추론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특허법으로 따지면 물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건 여럿,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그냥 일반적인 펜을 종이다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참 이게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게 되냐면, 디자인 보호법은 1디자인 1추론주의죠. 디자인 하나당 추론 하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1 하나의 물품에 관한 1 형태예요. 형태 하나. 그러니까 물품 하나, 형태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뭐는 가능해요. 여러 디자인 한 번에 추론할 때는 이제 복수 디자인 추론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심사 대상도 그렇고 일부 심사 대상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수 디자인은 동일 복수 디자인 추론할 땐 분류는 동일해야 돼요. 분류 동일. 동일 분류. 그러니까 분류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예, 우리 이제 뭐 상표법처럼, 네, 그냥 분류는 하나의 분류만, 유는 하나만. 그래서 뭐 7류면 7류, 8류면 8류, 9류면 9류 이렇게 하나만 가능하지 1류 몇 개, 2류 몇 개, 3류 몇 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총 개수가, 디자인의 개수가 100개 이내. 예, 100개를 포함해서 그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품 하나당 추론 하나.
그런데 이제 복수 디자인 추론했을 때만 동일 분류 내에서 100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복수 디자인 추론하지 않으면 복수 디자인 추론하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물품 하나, 형태 하나 이렇게만 추론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상표법이 있죠. 상표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려서 1상표 다류 1추론주의죠. 다류 1추론주의. 그러니까 상표는 이게 이제 출처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제 상표는 하나여야 돼요. 두 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런데 지정 상품은 상관이 없다. 제한이 없다. 총 그렇게 해서 45개류인데 45개류를 다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특허법은 발명 여러 개를 한 번에 기술적 관련성이 등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1추론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실용실험법은 그 대신 이제 물품 형상 구조 조합으로 제한되니까 이렇게 물건에 대한 고안의 여럿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가장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물품 하나에 관한 형태 하나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복수 디자인 추론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동일 분류 내에서 100개까지 디자인 추론이 가능하다. 자, 상표법은 상표는 하나여야 돼요. 표지니까. 표지는 하나여야 되지만 상품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다류 1추론. 내가 사용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용만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면. 그쵸. 그래서 거기 이제 실용실험법 같은 경우도 이제 물건 발명이라는 표시가 있고 물건 발명에 이제 밑줄을 쳐놨고요. 디자인 보호법도 1 디자인. 근데 1 디자인이라는 게 뭐죠? 1 물품에 관한 1 형태다. 예, 복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00개 이내. 그리고 이건 각각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권이기 때문에 이제 1 디자인마다 분리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한벌 물품에 대해서, 네, 여러 물품이지만 얘네들이 한벌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고 한벌 전제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네, 있다면 우린 1 디자인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1상표 다류 1추론주의죠. 다류 1추론주의. 그래서 상표마다 1추론을 해야 되는데 1추론해야 되는데 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상품 서비스 동시에 추론도 가능하다. 네. 자, 제도를 보겠습니다.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죠. 이거는 뭐 쭉 보면서 갈게요.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무권리자 추론입니다. 자, 무권리자 추론에 대한 정당 권리자 추론. 네, 요거 상표법에만 없겠죠. 정당 권리자 보호 규정. 이거 상표법에만 없겠죠. 무권리자 개념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창작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지 예외 적용 규정 등과 관련해서는 특허법 실용시험법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상표법은 추론 시 특례. 예, 근데 이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의 비교는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은 있다. 네. 표현은 달리하고 요건은 달리할지 몰라도 관련된 내용은 있다. 자, 보정은 다 인정하고 있고요. 직권 보정도 다 인정하고 있고 분할 추론은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이점이 없다. 근데 이제 분리추론인데 분리추론은 요건 디자인 상표법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허법 실용실험법에만 분리추론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른 법은 이제 분할 추론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상표법은. 그 다음에 변경 추론 제도는 특허 실용실험법에 당연히 있겠고요. 디자인 보호법에 변경 추론 제도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경 추론 제도가 없는 거는 뭐 형식을 못 바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은 바꿀 수 형식은 바꿀 수 있대. 그 대신 분할 추론 변경 추론 형식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보정의 형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상표법에는 당연히 있겠죠. 네, 상표법에는 있습니다. 변경 추론제도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특허 실용실험법은 특허와 실용실험법 법역을 넘어서 이제 변경 추론 제도가 있는데 반해서 상표법의 이 변경 추론은 상표법 내에서 이제 형식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회 우선권은 당연히 다 있겠고요. 국내 우선권은 이거는 발전의 개념을 상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허법 실용실험법에만 있습니다.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다. 자, 심사청구제도는 심사가 많이 적재됐던 특허법 실용실험법에만 있고요. 자, 시각성이 원래 이제 강한 디자인 보호법이라든가 상표법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
자, 우선 심사 신청 제도입니다. 이건 공이 다 있어야겠죠. 자, 심사 유예 신청 제도인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허 실용실험법에만 있고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심사 청구가 이제 수반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심사 청구 제도가 있는 게 특허 실용실험법이니까 당연히 이건 특허 실용실험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공개제도는 공개제도 주의하십시오. 특허법 실용실험법은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년 6개월 되기 전에 빨리 공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조기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 공개 신청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습니까? 디자인 보호법은 자, 이게 강제 공개 제도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쭉 교재를 보면서 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표에 있는 건 다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비교적 측면에서. 자, 아무튼 디자인 보호법은 공개 제도는 있다. 그 대신 강제 공개 제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는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공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만약에 이제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네. 상표법은 아예 공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네. 공개 제도는 이제 창작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중복투자,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빨리 이제 개량 발명을 보아듯이 새로운 창작이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뭐 이게 디자인은 사실 이런 설명들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제 강제 공개 제도를 바탕으로 한 설명은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요. 디자인 보호법은, 이게 이제 창작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면, 이게 심사 기간이 짧아서 이제 강제 공개 제도는 없지만, 본인이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강제 공개 제도는 없다. 상표법은 아예 공개 제도가 없다. 있는 거는 추론 공고 제도지 공개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여부 결정 보류 신청 이런 제도가 이제 특허 실용시험법에만 있고요. 디자인 상표법에는 없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고제도가 우리가 나머지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까지는 심사 촉진을 고려해서 심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이 발생된 다음에 등록 공고를 하고 등록 공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까지 등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제 추론 공고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가 완전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추론 단계에서 완전한 특히 이제 또 이제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법 내에서 미리 등록 요건의 흠결을 찾지 못했을 때 심사관이 그랬을 때 공고를 하는 거죠. 미리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론 단계에서 공고하는 것은 상표법밖에 없습니다. 등록 공고제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표법은 추론 공고제도도 있고 등록 공고제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제도인데, 이의신청제도는 특허실용실험법에 없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없다기보다는 이제, 무효심판하고 통폐합됐다가 이제 심판원 절차로서 취소신청제도가 신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제도에, 이의신청제도가 변형된 형태로서 취소신청제도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뭐 이거, 특허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상표법은 있긴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심사 대상은 안 되고 일부 심사 대상만 이의 신청이 가능했죠. 네.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권 제도가 있는데 우리 이제 상표법은 요건 손실보상 청구권 제도다. 요건 그때 가서 비교하도록 하겠고요. 재심사 청구 제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권 재심사 제도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표도 이게 로카르노 협정, 디자인의 이제 로카르노 협정이 가장 늦게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현재는 다 국제 분류표 쓰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박스에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상표법에 있는 제도인데요. 타법에는 없어요. 상표법에만 있습니다. 상표법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거절 이후 통지 받은 다음에 기간 내에 이제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우리가 이제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속 진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기간 연장이니까 만료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만료가 되고 나서 뭐 이게 이제 기간 연장한 것과 상관없이 만료가 되고 나서 2개월 이내라면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기간 내에 이제 우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